결국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믿음, 2차전지가 떨어지는 논리에 대한 거를 자꾸 이제 좀 만들어서 시장에 좀 유포하는 좀 그런 분위기라고.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면은 우리 2차전지는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죠. 늘 그렇듯 또 8종목.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8개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뭘 사셔도 다 관계없을 것 같고. 네, 오늘 모신 분은 금양 홍보이사시죠, 박순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희가 항상 모실 때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까봐 예. 그래서 금양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 예. 그 현재 2차 전지 예. 워낙 그쪽에 대해서 해박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우리 박순혁 이사님의 뷰를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시기 때문에 예. 네, 한번 모시고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2차전지 뭐. 2차 전지가. 2차전지. 근데 일단 연말로 갈수록 이 차익 시즌이라고 봐야 될까요? 2차 전지가 이 하락의 폭이 상당히 가팔라요. 예,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1번 요거부터 말씀드리면, 네. 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왜 떨어지냐면, 첫 번째로 원래 주식은 그런 거니까요. 많이 오르면 또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졌다 올라갔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주식은 사기면 사면 계속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제 보면은 옛날에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10배, 100배 오를 때도 중간중간에 뭐 30% 빠진 적도 있고 50% 빠진 적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거니까, 그냥 뭐 그러니 생각하셔야지, 꼭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2차전지 뭐 산업이라든지 그 관련된 주식에 이제 펀더멘털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싸게 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예. 2차전지 이제 좋다는 거는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테고, 근데 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제 살려다가 놓쳤네, 이제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한테 지금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만 담가갖고 일부는 아직 못 담그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또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려고 지금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미 다 사서 물려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테스트하려고 지금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결국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이제 보답으로 이제 투자 수익이 돌아가는 건데,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제대로 잘 믿고 있냐, 이 기업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냐는 거를 이제 시장이 한 번씩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 테스트를 못 견디고 이제 팔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나중에 그 기업이 뭐 5배 올라갈 때 이제 수익이 안 나고 이제 닭 쫓은 게 지붕 쳐다보는 이제 격이 되는 거고,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여의도발 2차전지 하락의 논리. 그래서 여의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내내 그 2차전지, 특히 이제 한국 2차전지 주식들, 특히 이제 뭐 양극재 쪽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 되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일단은 여의도 쪽에서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4680 배터리 만들면 한국 배터리 업계는 별 볼일 없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CATL이 한국의 배터리들보다 훨씬 더 기술력이 우수하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좀 오해들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2차전지 쪽에 이 비중을 좀 이제 적게 갖고 있었던 이제 기관들이 많은데, 그 기관들 쪽에서 이제 2차전지가 떨어지는 논리에 대한 거를 자꾸 이제 좀 만들어서 시장에 좀 유포하는 좀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금리 피봇. 금리 피봇이 되면은 이제 성장주가 다시 랠리를 할 거다. 왜냐하면은 2020년, 21년에 크게 올랐었던 네이버, 카카오나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테크 주식들,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가 금리가 인상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를 땡겨오는 그 할인율이 이제 상승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제 그런 좀 논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FRB가 금리 어느 정도 올리고 지금 인플레이션도 좀 잡힌 상태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면, 그래서 금리 피봇을 하면은 이 할인율이 낮아질 거고, 그러면 성장주가 다시 올라갈 거다 하는 이제 그런 논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성장주가 랠리가 재개되면은 반대로 실적주는 떨어져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2차 전지는 올해 올랐던 논리가 이제 실적이 좋아서 올랐던 거니까 실적이 좋았던 2차 전지는 떨어지고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들 이제 그동안 못 오르고 있었던 주식들이 좀 오르는 이제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테슬라 얘기가 많이 나와요. 테슬라가 이제 부진한 걸 보면 아, 이 전기차가 안 팔리는구나. 그러게 요새 테슬라 주가 보면 거의 폭락 수준이에요. 예. 연일 이어서. 예. 당연하죠. 너무 고평가돼 있었으니까. 아, 테슬라 자체가. 테슬라 자체가 너무 이제 꿈에 부풀어 있었으니까 이제 그 꿈이 꺼지는 이제 과정인 거고 실제로 지금 보면 테슬라의 경쟁력이라고 할 게 사실 지금 돌아보니까 별로 대단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좀 오해를 조금 이제 하시는 분이 어떤 거냐면은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테슬라가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올해 초에는 테슬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이 회사는 차만 만들면 사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족족 팔릴 거다. 그래서 이제 2030년에 테슬라가 차를 2천만 대를 만들더라도 다 팔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우리가 매년 50%씩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제 100만 대씩 생산하다가 150만 대로 이제 50% 생산 캐파를 늘렸어요. 그랬는데 그 150만 대가 지금 다 안 팔려갖고 지금 이제 재고가 누적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할인을 지금 하는 상태가 되니까 아 테슬라가 2천만 대는 이거 택도 없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가장 강점으로 쭉 얘기했었던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인데 지금 자율주행이 좀 그동안 자율주행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기대가 좀 허황된 거였다는 게 지금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면으로요? 지금 이제 당장 대표적으로 그 포드하고 폭스바겐이 같이 하고 있던 그 자율주행 회사가 지금 이제 그 기업을 정리하기로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이제 자율주행 차를 2025년부터 이제 출시하는 걸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제 2026년으로 1년 미뤄졌고, 그것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반자율주행 형태로 이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올해 이제 올해 연말에 테슬라가 FSD를 이제 완벽한 버전으로 해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되는 차를 내놓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안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아, 완전 자율주행은 당장은 어렵구나. 이제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테슬라의 가치의 뭐 70%가 완전 자율주행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물거품인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주가가 빠지는 거고.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갖고 테슬라가 차가 안 팔리는 거 보니까 지금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구나.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면은 우리 2차 전지는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죠. 지금 여의도에서 제가 되게 불만이 테슬라가 지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일단 테슬라를 팔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테슬라는 팔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저가 매수의 저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안 팔리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전기차가 안 팔리고 그 다음에 한국 2차 전지가 안 팔리고 이거는 이제 단계를 넘어와야 되는데 앞에 부분은 얘기를 안 하면서 이게 넘어가서 뒤에 부분만 얘기를 하니까 한국의 2차 전지가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심각한 그거는 좀 곡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는 되게 여의도에서 이제 좀 너무 조화를 하고 그 K2차 전지에 대해서는 되게 싫어한다는 그런 이제 감정이 이제 그 여의도에서 많이 갖고 있다는 거를 이제 여실하게 좀 드러내는 이제 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K2차 전지가 너무 비싸다 하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대로 이제 밸류에이션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거 이제 2차 전지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추천하는 종목들 보면 그 추천 종목들이 PR이 100배가 넘고 막 이런 게 이렇게 해요. 그런 거는 추천하면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봐도 이제 제가 내년에 실적 계산해 보면은 PR이 뭐 한 10배, 12배 이렇게 되거든요. 23년 실적 기준으로. 그게 매년 한 뭐 100%씩 성장하는 회사인데 뭐 50%, 100% 성장하는 회사가 PR이 12배, 뭐 10배, 12배면 엄청나게 싼 건데 그거는 비싸다고 얘기하고 PR 100배짜리를 싸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어느 도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같은 이제 수급 이슈.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뭐 지금 10억 얘기도 나오고 뭐 50억 얘기도 나오고 이제 100억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이 난 종목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익 난 종목이 지금 2,000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좀 수익 나기 좀 큰 굿줄에서 수익 나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좀 팔고 있지 않는가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빠질 때가 예, 예. 매수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예. 기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싸게 사는 게 예. 이게 충분히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더 내려갈 것이냐. 예, 예, 예. 왜냐하면 그 시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비싸게 산 게 될 수도 예, 있는 예, 거니까. 예, 예. 언제가 적정한 매수 기회라고 보세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대충 사세요. 좀, 대충? 예, 좀 몰려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한 3, 4년 갖고 가시면 한 10배 정도 날 것 같다.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뭐 한 10% 싸게 사면은 이제 10배 올라갈 게 한 11배 올라갈 거고 10% 비싸게 살 거면 이제 10배 올라갈 게 한 9배 올라갈 거니까 뭐 9배든 11배든 뭐 크게 관계 있습니까? 좋은 주식을 사는 그러니까 위대한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의 말씀이 위대한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그 방점은 위대한 주식에 있는 거거든요. 위대한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하고 가격은 사실 크게 관계가 없어요. 반대로 이게 이제 평범한 주식을 이제 싸게 사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벌어봐야 얼마 못 법니다. 그거를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담배꽁초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이제 좀 남은 거 그 한 모금 피는 정도에 불과하니까 그거 갖고는 이제 이 투자를 통한 당신의 인생이 바뀌지 않고요. 이제 인생을 바꾸려면 10배 가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 10배 가는 주식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8개 종목 그 안에 이제 분명히 후보가 있을 거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마침 좀 떨어져 갖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이제 좋은 기회가 온 거니까요. 예. 그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한번 좀 예. 금리 피봇에 대해서 네. 요거 재밌는 거 있어 갖고 지금 성장주들에 대해서 예. 이게 다 걱정하는 게 예, 이 예, 금리 문제잖아요. 예, 예, 예. 요거 한번 예. 이거 저 이진우 소장님이 이게 저기 유튜브 방송하셨던 거 쇼츠로 올라온 거 제가 재밌어 갖고 금리 피봇을 자꾸 얘기하는데 피봇이 이게 농구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피봇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 속도를 늦춘다는 거는 타타타닥 뛰다가 이게 뛰는 속도가 조금 이제 서슬 뛴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피봇이 아니거든요. 방향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방향이 바뀐 여기서는 거니까. 완전 금리 인하 예, 이게 예, 피봇인 그게 거죠. 피봇인 거죠. 예. 금리 피봇이 아니고 지금 속도 조절인 거거든요. 금리 속도 조절인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맞는데 왜 자꾸 금리 피봇 얘기를 하냐면 여의도도 그렇고 지금 이제 미국의 뭐 펀드 매니저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이제 미국 애들은 빅테크에 물려 있는 거고 우리 여의도 쪽은 이제 성장주에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가 떨어져야 되니까 금리를 안 떨어뜨린다고 분명히 FRB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금리 떨어진다고 내내 망상을 이제 그 희망 회로를 막 지 맘대로 막 돌리는 거죠. 상황이 달라지면 내릴 예, 거야, 예, 예, 말을 예. 바꿀 거야,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준 풋을 기대하는 건데 연준 풋은 없습니다. 꿈 깨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2차 전지 지난번에 이제 뭐 여러 차례 8개 기업 얘기하셨는데 그동안에 주가가 다 달라졌을 거란 예, 예.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예. 그래도 좀 집중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좀 밸류에이션이 좀 좋아졌다 생각되는 것들 혹시나 그 바뀌신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 없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8개. 예,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죠. 예. 예, 늘 그렇듯 또 8종목. 이제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나노신소재,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8개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뭘 사셔도 다 관계 없을 것 같고.
저 SK 이노베이션이 들어가 있는 건 뭡니까?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에? 예, SK 이노베이션 아. 밑에 이제 SK온이 있으니까요. 아, 저기까지도 포함해서. 예. 저거를 작게 쓴 거는 제가 또 저게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 어떤 그러니까 왜 다른 거는 굵직한 예. 검정색으로 해놓고 SK 이노베이션은 예, 작게 파란색으로 해놨을까?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글로벌하게 1등주를 사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를 투자한다고 보면은 삼성전자 사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다만 1등하고 2등하고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는 SK 하이닉스를 사볼만 하듯이 SK 이노베이션 사볼만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LG 엔솔이 최근에 좀 빠져갖고 이제 뭐 50조 됐으니까 이제 50만 원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아마 시총이 120조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시총이 16조입니다.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이 원래 하고 있던 이제 정유 사업 가치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고, SK 온의 가치는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통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한 4분의 1에서 한 5분의 1 정도 가격에 보통 거래되는 게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120조면은 이제 4분의 1이면은 어떻게 되죠? 한 30조 되고, 5분의 1이면 한 25조 정도 됐는데, 한 25조에서 30조 부근 정도는 이제 이 SK 이노베이션이 SK온의 가치가 이제 붙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붙어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가격대에서는 괜찮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만약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 가격적인 메릿이 없어진다고 보면, 그러면은 LG 엔솔을 갖고 가는 게 맞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제가 갈로 쳐놓은 거는, 요즘 많이 내려가지고 예. 저희 이렇게 그 종목 예. 가지고 고민 있으신 분들 의견을 나눌 때 보면은 예. 아, 많이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라고. 당신의 믿음을 시험 중입니다. 처음에 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워렌 버핏 말씀이 이제 주식을 올라갈 것 같아서 주식을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절대 피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 내가 샀는데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당장.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내가 포스코 케미칼이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기 전에 물어봐야죠, 그거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예. 산 분들이 그래 역시 좋은 주식이야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 빠지니까 예. 이거 왜 이러지? 예. 좋은 주식인데 왜 빠지지? 예. 뭔가 내가 모르는 문제가 터진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안 좋은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제 말씀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자요. 공부를 하고 샀어야죠. 처음에 사기 전에 공부를 하고 사서 이 회사는 어떻고, 내가 이제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얘기는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사면 안 되고, 주식이 싸다고 생각될 때 사야 된다는 거거든요. 싸다는 판단이 들 때. 싸다는 판단이 들면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을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24만 원 싸다. 이건 적정 가격이 내가 봐서 한 50만 원이 될 것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샀으면, 그러면 이제 50만 원이 내가 적정 가격이 생겼으니까 50만 원 갈 때까지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중간에 이제 우여곡절이 있으면은 만약에 24만 원 샀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7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20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더 사면 되고, 돈이 없으면 기다리면 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차근차근하게 다음 수가 생기는데, 그냥 막연하게 24만 원에 그 배터리 아저씨가 포스코 케미칼 되게 좋다 하더라 해서 이제 믿고 그 얘기 듣고 사갖고는 올라가면 배터리 아저씨 역시 말 듣길 잘했네, 떨어지면 저 새끼 역시 사기꾼이네. 사기꾼이야. 그런 식으로 가니까 뒤에 이게 후발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이제 저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거는. 처음 투자하는 스타일이.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한 번만 다시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죠. 예. 우리가 그 포스코 케미칼을 사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 8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장 산업에 마켓 시어를 확대하고 있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제 2차 전지 주식, 2차 전지 산업이 성장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테고,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기술력이 압도적이에요. 이제 그거는 뭐 여러 방송에서 제가 쭉 말씀드려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원래 공정하게 경쟁을 했으면 벌써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그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장벽을 쳐갖고,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는 CATI한테는 보조금 주고
LG엔솔한테는 보조금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사실 시장을 운용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미국에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새끼들이 지금 2차 전지를 자기들이 그 인위적으로 이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해갖고 중국 애들만 키워서 우리의 경제 패권에 도전하려고 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손을 봐줘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IRA 법안이고 그 IRA 법안 통과돼서 중국 애들은 미국을 아예 건너도 못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우리가 다 먹게 돼 있는 상태고 똑같은 형태를 지금 유럽에서도 이 똑같은 형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RMA라는 법안이고 RMA. 예. 그게 이제 아마 내년 1, 4분기 정도에 이제 구체적인 법안이 나올 거예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LG엔솔이나 SK이노베이션이 이 성장한 2차 전지 산업에 마켓 쉐어를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는 당연히 거기다 따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나 LG화학, 포스코케미칼, 그다음에 LNF가 하고 있는 하이니켈 90%의 양극재가 가장 이제 우수한 기술에다가 그다음에 값도 싸고 품질도 우수한 이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가장 핵심인데 그 기술을 이 네 회사만 갖고 있는 거고 안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일본에 그다음에 이제 벨기에 유미코아 같은 양극재 회사들은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걔들의 지금 마켓 쉐어를 우리가 뺏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성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제일 화두가 이제 충전 시간을 늘리려면은 음극재 쪽에 실린더 함량을 늘려야 되는데 실리콘 함량을 늘려야 되는데 실리콘 함량을 늘리게 되면은 덴트라이트 현상이라는 이제 해결해야 될 기술적 과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제 탄소 나노 튜브 CNT 이제 이것도 뭐 싱글홀 CNT가 있고 멀티홀 CNT가 있고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싱글홀 CNT가 훨씬 기술이 어렵고요. 이제 가격도 멀티홀 CNT에 비해서는 한 2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글로벌하게 유일하게 지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나노신소재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노신소재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뭐 2차 전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재를 아주 많이 필요한 산업이니까 원자재가 제일 좀 핵심이니까 그 원자재 관련해서 지금 밸류체인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두 회사가 한국의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니까 이렇게 딱 8개 사시면 좋죠. 이 가운데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가장 좋게 보신다는 게 에코프로로 전 기억이 되는데.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는요. 제 주식을 예. 보유하고 계신데.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에코프로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에코프로. 예.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를 또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BM, 골고루 가지고 계시네요, 다. SK 이노베이션 조금씩 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M을 갖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을 왜 특히 GM도 참 어느 분이 얘기하시는데 GM의 그 2차 전지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율주행인가? 예, 자율주행. 자율주행 예, 기술이 뛰어나다고 맞습니다.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미국의 그 컨슈머 리포트라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소비자 이렇게 그 차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그런 유명한 단체가 있는데 컨슈머 리포트라고 거기에 자율주행 성능에 대한 이제 그때 평가했었던 결과가 있어요. 거기서 GM이 1등이었고 2등이 테슬라인데 그 점수 격차가 12점이 납니다. 많은 큰 건가요? 크게 난 겁니다. 100점 만점 12점이면 그러네. 12%니까. 예. 우리가 자율주행하면은 먼저 테슬라를 떠올리는데 오히려 그게 GM이 여의도가 테슬라에 오염돼 있어서 그래요. 지난 몇 년 동안 테슬라 막 붐을 일으켜갖고 지금 테슬라 안 산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마케팅을 막 해갖고 테슬라를 막 사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일방적인 주장만 우리가 완전 이 여의도의 증권사들이 테슬라의 마치 홍보팀이나 IR팀인 것처럼 막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막 받아들여갖고 그렇구나 이제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짱이구나 자율주행은 테슬라만 하는 거구나 해서 막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해서 거기다 몰빵치고 있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무 대책이 없이 내 돈 어떻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그 인텔의 계열사였나요? 모빌아이? 예, 모빌아이. 네, 모빌아이가 상장을 하고 나서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다가 요즘 최근 좀 뭐 주가가 좀 반등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 GM과 모빌아이 우리가 어떤 차이를 느껴야 되죠? 잘 몰라서. 모빌아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빌아이는 잘 모르겠고요. GM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모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웨이모. 예, 웨이모가 지금 4단계 정도의 그러니까 자율주행 4단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로보택시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테슬라가 앞으로 로보택시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이제 차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더 많을 거다 이제 얘기를 하고
샌프란시스코 뭐 이제 로보택시 테슬라가 운행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웨모의 로보택시가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미 실행을 하고 있다. 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네럴 모터스 이건 뭐 미국 우리만이 아니라 예. 미국에서도 그렇게 크게 주가를 보면은 인정을 받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최근에 좀 괜찮은 편입니다. 예, 제가 갖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예, 예. 테슬라가 지금 거의 반토막 날 동안에 이게 한 40불 선, 뭐 38불, 39불, 40불 선에서 이제 계속 좀 뭐 단단하게 좀 지키고 있는 편이니까. 예. 이게 코로나 이전에 저점 14불 찍고 67불까지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고 현재 38불. 아, 그러면 그렇군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M 쪽은 이제 원래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동차는 잘 안 팔려요. 예, 그리고 금리가 뭐 8% 그러니까 이제 할부 금리가 이제 7% 8% 뭐 많이 받는데 한 10%까지 주니까 그거는 결국은 자동차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차는 지금 심각하게 주문 취소나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전기차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웨이모를 포함한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전기차 쪽에 대한 워낙 과거 그 뭐죠 엔진 가솔린 차들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지금 내연기관차. 이제 시프트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전체 매출 구성으로 보면은 여전히 내연기관차들이 월등히 많은 그것이 상태니까 결국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 못 받는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될 수 있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8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데 아까 LG에너지솔루션 1등 기업 뭐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투자는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운데서는 가장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가장 퍼가 하이펀 거죠. 그러니까 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다 하고 이제 PR이 높다는 거를 혼용해서 쓰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밸류에이션하고 고퍼하고는 고밸류에이션하고 고퍼하고는 얘기가 전혀 달라요. PR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고밸류에이션인 건 아니고 PR이 높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3년 이제 이익이 2022년에 비해 갖고 100%에서 한 150%, 200%까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23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한 80배 정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실적 추정이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거고요. 실적 추정이 사실 잘못된 거고요. 정확하게 실적 추정을 해서 이제 제대로 23년 PR을 나중에 보면 대략 한 50배 전후가 될 겁니다. 근데 50배 전후인데 이게 이제 25년까지 매해 한 100%씩 이익이 는다고 보면 PR 50배라도 그거는 고밸류에이션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평가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PR이 높긴 하죠. 그래도 이제 50배니까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23년 실적 기준으로 PR 보면 8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투자는 회사가 반드시 좋다고 해서 투자해서 이익이 나는 건 아니고 좋은 거에 비해서 이제 밸류는 어느 정도 지금 평가받고 있는가를 이제 같이 판단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느냐로 예, 예. 선택을 하시는 거다. 그 8개 종목 가운데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신 것들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5배 미만일 거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6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같이 좋은데 이왕이면은 PR 5배, 6배짜리 사는 게 더 나으니까. 그래서 규모도 저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